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미월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추명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 그 내용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과불급이에요. 뭐가 많고 뭐가 적으냐. 많은 거는 그 기가 태과불급. 역학은 항상 뭐냐, 기운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1984년부터 하온갑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음기의 시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음기. 원래 음기 여자라고 하는 거는 내 구조 자체가 세포가 수나 놓고 살림이나 하고 애기나 보고 이런 단순적인 아주 그런 그 연약한 무기력한 기가 음기, 양기가 많은 그런 시대에 이 음기가 약했습니다. 근데 1984년부터 하온갑자에 들어와 가지고는 남성이 여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 수라놓고 얌전하고 살림이나 하고 애나 보는. 그러니까 84년도 보니까 지금 30대 초반까지는 30대 초반의 남자들은 아주 무기력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성적으로. 옛날에. 반면에 여자는 20대 30대 여성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남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기가 풍만해가지고 아이디어도 좋고 머리도 좋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투쟁적이고 굉장히 기가 왕성합니다. 그게 지금 음기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정력도 뭐냐 하면은 40 넘은 남자들은 정력이 좋은데 30 미만 남자들은 정력이 약해요. 여성화돼 있고 남성 호르몬이 정충수가 부족해서 기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회의 어떤 정책을 할 때도 이런 기운의 변화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남성이 굉장히 약해지는 음기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냐, 리더십이라든지 통솔력이라든지 과감한 결단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성들이 20, 30대 여성들이 지도층이 될 때 많이 발전한다고 봐야 됩니다. 많이 발전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정치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젊은 여성 인력들의 그 능력을 많이 활용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여성이 나가고 남성은 보완적인 단계로 나갑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5, 60대는 젊은 세대보다 양기가 많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정력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미투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남자들이 정력이 왕성하고 호르몬 때문에 여자만 보면은 뭔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충동을 느껴요. 절제력과 자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미투니 이런 어떤 거는 여성의 인권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기운학적 이치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후퇴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남자면 남자는 바로 누구냐, 적이 아니고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아버지도 됩니다. 거기가 피해를 입게 되면 가족이 피해되고 바로 내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라파에 가보면은 요새는 뭐냐, 남자들이 장계를 안 갑니다. 왜 그러냐,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여자한테가 유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결혼하면은 이혼하면 알거지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장계를 안 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리해지고 불리하다는 게 유리해지는 이런 역설적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주를 얼핏 딱 보시면은 무호의 기미의 임자의 기운입니다. 이게 여자 사주로 가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얼른 이렇게 보기에도 사주는 뭡니까? 나는 물의 날에 임자고 일에 태어났지만 토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또 이것도 화생토니까 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토의 세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토는 토국수의 관살 혼잡이 되는 겁니다. 관살 혼잡이에요. 토국수. 근데 관이라고 하는 게 지지에 있느냐 천간에 있는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관에 천간에 두 번 있으면은 위에 있는 남자는 소문난 남자니까 결혼 두 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관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세 번 결혼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 결혼하는 팔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관살 혼잡인 거예요. 관살 혼잡, 토가 왕해가지고. 근데 관살 혼잡이라 하더라도 임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임자가 뭐냐면은 요 간여지동입니다. 요 임수가 밑에다 착근을 하고 있어요. 자수에. 그게 굉장히 강한 물이에요. 거기서 옆에서 금생수를 해줍니다. 금생수. 그 수의 기운도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보면은 자기의 음기도 강하니까 이 관을 뭐냐 다 감당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당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같은 관살 혼잡이라도 뭐 그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약 사주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굉장히 임수가 임자에다 금생수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사주는 이 남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 남자 셋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뭡니까? 직장 생활이나 남자 관계가 대중적으로 사교적으로 잘 원만하게 이어져 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뭡니까? 이 토가 있지만 이건 오미합합니다. 그리고 미라고 하는 건 원래 나무 성질이거든요. 나무 성질.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도 토가 있습니다. 정기, 기토. 그 관살 혼잡이가 사주가 토가 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 왕한 사주는 뭐가 됩니까? 왕한 게 병이니까 병을 제거해주는 병해주는 걸 병약 용신이라고 해서 금수가 용신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관살 혼잡의 금수 용신. 그래서 요 금하고 수가 들어올 때 좋다고 봐야 돼. 왜냐 여름에 미월에 오미합하니까 화도 많지 않습니까? 그 금수만 용신이라는 것만 보게 되면 운세가 언제 좋다 나쁘다는 게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의 주인공은 뭐냐? 머릿속에 뭐냐? 남자 생각만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남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키가 너무 많으면 태가 불급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에 대해서 외로운 사주에 남자 관계가 외로운 사주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주의 여자 사주로서 운세를 볼 때 무호로 봅시다. 무호. 그 초년운의 무호입니까? 뭐니까 관살 혼잡에다 또 무호가 들어와서 그 초년의 운이 무척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정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인목이 되죠. 그 다음에 관살 혼잡이 되죠. 정임합이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음란지합이에요. 몸의 모든 기운 자체가 호르몬이나 이런 본능적인 생리적 욕구가 강한 주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강한 주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남자 관계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관계가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사주팔자에 나오는 재살, 재난, 사고, 구설수가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밑에 욕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학기가 있는 데다가 도학기가 정임합이 들어오면 그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유추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을, 병진. 병 역시 화생토 해주고 나 자신을 병인충 시켜줍니다. 이때는 남자로 인해서 구설수가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가 들어오면 뭡니까? 신자진 수가 되거든요. 운세는 뭡니까? 진짜가 들어오면서 진짜가 들어오면서 신자진 수가 돼가지고 수가 왕해져가지고 진유금이 돼가지고 이 남자를 다 관살합니다. 감당을 다 해요. 이 병진대운에서 위에는 나쁘지만 아래는 뭡니까? 능력이 있어지니까 관을 감당하니까 직장생활, 명예, 남자운 모든 것이 아주 좋다고 봐야 돼요.
사주를 풀 때 뭡니까? 대운에서 진술충미가 들어올 때 그때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요게 사주 푸는 핵심이에요. 진술충미를. 분명히 화대운으로 왔는데 여기는 3월로 가면서 진에서 자진수가 되고 진유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수가 막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관을 다 감당하거든요. 관살 혼잡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이걸 토니까 또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행이 박혔기 때문에. 요게 사주 푸는 비법이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옵니까? 을묘가 들어오잖아요. 을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을묘가 들어오면 해묘이 목이 되죠. 목화가 되죠. 을은 목극토 해주죠. 그럼 수생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 많은 걸 제어해 주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목화가 너무 많아지면은 뭡니까? 내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운세적으로는 불리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주 자체가 왜 그러냐? 금수가 용신이고 금수가 용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운세적으로 나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격국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 암장에 격국을 보는 건 월지를 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정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을기가 있는데 여기 정을기 중에서 위에 투출되어 있는 게 뭡니까? 여기 기토 아닙니까? 기토를 격으로 삼는 거예요. 기는 뭡니까? 격국이 뭡니까? 정관적이 되는 거예요. 용신은 뭐가 됩니까? 금수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보면 sak궁이 들어와 있고 장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무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화생토 아닙니까? 토국수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린 시절 초년 아닙니까? 초년에는 뭡니까? 기운이 굉장히 왕성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국하니까 뭡니까? 이게 수국하 사는 이게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초년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 좋았다고 봐야 돼요. 중년운에 와가지고 뭡니까? 반환하고 묘궁입니다. 편안하고 안정 속에서 뭡니까? 그때는 요 관도 남자니까 남자운도 좋고, 청년 시절에는 조용하게 지내는 그런 주기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말년 쪽으로는 뭡니까? 금수 용신이 들어오는 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말년운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뭡니까? 말년에 들어오는 남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토가. 그럼 이 토가 들어왔을 때 이 토는 뭡니까? 토생금 돼 있어요. 토곡수가 돼 있고. 그러면 이건 말년에 남자운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무호, 기미, 임자, 기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뭡니까? 양궁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건 뭐 양궁이냐? 금생수입니다. 교양, 학식, 토생금, 금생수. 요거는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교양도 있고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술, 교육, 문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고뇌가 많아서 건강에 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사주를 관살혼잡인 경우에 내가 일주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 관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운의 흐름과 많은 태과 관이 많은 것이 병인데 병을 극해주는 바로 뭐냐 병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비견겁이 용신이라고 하는 그 이치로 사주 해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잠이 원진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오미합파가 되어 있지만은 부모를 원망하는 기운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겪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신세한탄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독립운동을 하다 형무소에 갔어요. 형무소에 가서도 아주 즐겁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은 그 죄수들 같은 그 교도관들까지 막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다고 했습니다.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마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좋은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원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중요하듯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그런 마음과 기류를 가지고 있으면 운세 자체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가짐이 기를 지배하고 기가 운을 지배한다는 그 이치를 가지고 특히 원진살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말고 어려움과 힘든 일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아군이 좋은 운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 이치를 우리가 터득하고 운명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